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스튜디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연휴도 즐겨야 되고 게다가 또 화창한 가을 날씨를 하루라도 더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 방송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청고마비의 계절을 즐기느라 좀 격조했습니다. 자, 다시 그 지식의 뱅가드 방송을 시작을 하려는데 사실 뭘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역시 중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송나라는 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슬슬 이 후대 쪽으로 와서 아무래도 저는 사실 중국 역사에서 중국사를 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나라는 저는 사실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만큼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긴 한데 사실 얘가 예전에 정신세계에서 청나라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똑같은 재탕을 하면 이건 아무래도 몇 안 되는 제 저기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사람 뭐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관점을 달리해서 중국 이야기 특히 이제 청나라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번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제 통사들을 보면은 중국의 수도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낙양이니 개봉이니 서안이니 뭐 서안, 시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중국 수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원나라 때의 중국 수도가 이제 북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원명청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 중국까지 계속 그 북경, 베이징이 수도가 돼 있죠. 근데 이 북경이 이 수도가 된 거, 요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왜 중국은 그 북경을 수도로 정했는가 하는 요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북경의 저기 수도가 됐다. 그러면 북경이 뭐 지금은 저희들이 익숙하지만서도 이게 뭔 뭐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서도요. 북경이 수도라는 건 좀 유니크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상에 북경의 위치가 그 다른 상당히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수도인 거와 마찬가지로 꽤 북쪽에 있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위에 갖다 붙어 있죠. 북경 위치를 이게 마우스 위치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북쪽에 있고 역대 중국의 수도였던 시안, 로양이 저기 낙양이죠. 또는 카이펑이 이제 개봉이죠. 이런 데에 비해서는 위도상으로는 저 위에 갖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 그 고대나 중세의 중국에서 북경은 변방이죠. 말 그대로 진짜 변방입니다. 이런 변방에다가 수도를 갖다 박은 이유는 뭐였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이야기할 명청 교체의 어떤 단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하는 수도의 위치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대 중국에서는 그 특히 시안과 낙양, 서안이라고 부르죠. 서안과 낙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수도를 옮겼었죠. 그게 지금 보시면은 그 뭐 옛날 진한 시대 이때에서 뭐 주로 서안이었다가 낙양이었다가 뭐 이때 뭐 왕조 한번 바뀔 때마다 왕조 내에서도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5대 10국 시절에 되어서는 칼펑 개봉이죠. 이 개봉 쪽으로 옮기고 송나라 때 북송 시절까지는 개봉이 수도였고 개봉이 이제 정강이변으로 금나라한테 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남송은 이제 항저우 저 밑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됐죠. 그리고 원나라 때부터 원명청까지는 쭉 북경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약간 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여기 민국이라고 적어놨는데 민국이 그 중화민국 있죠. 중화민국이 여기도 이제 망명정부 비슷한 망명정부라고 하면 안 되지 참그
아무래도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남경으로 밀려왔죠. 난징이 남경입니다. 남경까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서안, 낙양, 개봉, 그 다음에 북경, 그리고 또 하나 더 쳐봐야 남경 정도? 요 정도가 사실 중국에서 거의 많이 쓰인 수도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 그 넓은 땅에 왜 이렇게 기껏해야 5개 정도만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역사에서 수도로 정하게 되었느냐? 수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후보지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이 교통이 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운, 강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강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황하강의 수운을 연결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서안이고 낙양입니다. 서안과 낙양은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서도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고요. 개봉도 사실 그 근처입니다. 세 도시 다 황하강 유역에 있습니다. 그 역대에 있었던 데가 다 이 황하강 유역인데 북경은 황하랑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북쪽에 갖다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북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 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강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북경은 황하가 떨어져 있으니까 강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황하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위쪽에는 산맥이 쭉 있고요. 이게 태행산맥, 연산산맥 이런 이제 산맥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강들이 몇 개 있고, 이 산맥이 있다라는 말은 방위에 유리하다라는 말이죠. 일단 산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인공적이 된다. 자연적인 방어막이 되어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경은 이전에 있었던 서안이나 낙양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의 수도를 정하는 데는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 왕이 사는 데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어.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가 용이할 것.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통이 편리할 것. 교통이라고 하는 건 도로망도 문제이지만서도 특히 수운, 중국은 또 수운이 아주 중요하죠. 수운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거대한 국토를 생각해 봤을 때 북경은 꽤 북쪽에 붙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중국이나 청나라 시대의 중국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이제 동북 삼성구역, 연해준이, 만준이 이 부분까지 다 중국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쪽 그 동북 삼성이나 이쪽은 명나라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그 사실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죠. 이 오랑캐들이 그래서 어떻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랑캐들은 오랑캐를 하면 안 되지. 만주족, 여준족 이쪽 동네에 사는 동네이고 여기는 중국에서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적인 외부 세력이죠. 이 외침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중국은 그 유목 민족과 농경 민족 간의 대결, 이 구도가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사실 둘이서 협력하는 때도 있었지만 또 죽기 살기로 싸운 데도 엄청나게 많았고 한번 털리고 나면은 그냥 중국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북경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산맥이 있다 어쩌다 그러지만서도 이 북경이 사실은 이 지도상으로서 좀 보실까 모르겠는데 만리장성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관광을 가보면 북경에서 만리장성을 구경할 수가 있게 되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장성만 넘어오면 바로 그냥 북경이 딱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얘기했던 왕이 사는 동네에서
이거를 만약에 넘어온다고 그러면 왕이 그냥 바로 뚫리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 방어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경은 만리장성이 있는 곳은 사실 산맥이기 때문에 산맥에다가 장성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이중의 방어막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이 쌓아둔 게 전부 다 사진으로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 또 이게 다 산 등성이를 갖다가 타고 이렇게 산맥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이쪽을 굳이 만리장성이 없다 하더라도 유목민족이 말 타고 넘어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서 그러면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만리장성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나쳐서 만리장성을 완전히 우회해서 타고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타이지 그 청나라 이제 정복하기 전에 홍타이지가 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데가 산해관입니다. 산과 물이 만나는 관문인데 이 소위 말하는 발해만이라 그러죠. 이 발해만에서 시작하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부분입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이 산해관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 북경까지는 그대로 평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자연적인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해관은 그나마 이제 뭐 바닷가니까 평지 쪽에 있는 이런 요새인 거죠. 만약 이 산해관이 뚫리면 북경은 그날로 그냥 뚫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해관은 중국 입장에서 만리장성 방어에 가장 중요한 요새가 됩니다. 이 산해관이 가장 유명해진 것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에 이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라는 명나라의 장수가 여기에서 산해관의 문을 스스로 청나라 군대에게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명예 멸망이 확정이 된, 그리고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그 첫 시작이 된 사건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 사건이 제일 유명합니다만 그가 아니라 또 산해관은 만리장성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해관은 진짜로 여기에다가 중국의 군사적 자원을 엄청나게 딸이 박아놨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요새를 지켜야지. 이 요새 뚫리면 끝장이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말 그대로 대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왕조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만리장성을 지켜야 돼. 지키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야? 상해관이야. 이 산해관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최정예군을 대량으로 여기다 박아 넣어놔야 돼. 다 좋아. 그런데 최정예군 그것도 수도 엄청 많아. 중국 군사력의 가장 절정을 산해관에다 넣어놓으면 이 산해관의 장군놈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이걸로 몰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외적 지키라고 저기 여진족 거란족 지키라고 했던 놈이 그냥 문만 잠가놓고 그 군대 끌고 북경으로 치고 들어오면 북경은 뭐 왕실 근위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걸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처음에 이제 주원장이 명나라를 했을 때 첫 번째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남경이었는데 이걸 영락제 때 영락제는 우리나라의 이방원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이미지의 인물인데 영락제가 북경으로 옮깁니다. 북방의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산해관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 산해관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산해관에 있는 군대를 중앙정부가 근처에서 바로 그 곁에서 계속 그 컨트롤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북경은 그 중국 전역을 다스리기에는 좀 어떻게 지리적으로는 많이 불리하죠. 강남 쪽은 그냥 꽤 거리가 멉니다. 북경에서. 그나마 뭐 옛날 뭐 개봉이나 뭐 서안이나 이쪽도 멀지만서도 북경은 그보다 훨씬 더 멀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 어떤 통치력을 갖다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북방 유목민족의 위협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그걸 막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막는 군대의 반란도 함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 명나라의 작전이었죠. 이 명나라의 작전은 나름 뭐 명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걱정하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저기 청나라 군대는 사내관 앞에 진을 치고 언제 서들어갈까 언제 서들어갈까 그러는데 이 사내관이 워낙 천혜의 요새이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도 그 강력하던 그 청나라 군대도 사내관을 뚫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누르하치도 만리장성 공격하다가 그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죽게 되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결국은 사내관의 문은 명나라 장수 오삼계의 손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위풍당당 사내관을 건너 북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걱정하던 그대로 됐죠. 예. 결국 중국 명나라 말기에 통치력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니까 제일 걱정하던 사태가 걱정대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명나라는 멸망이 확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말청초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북경이라고 하는 수도의 위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후로도 중국 시리즈를 계속 해보려고 그럽니다. 원래 뭐 다양한 나라를 하려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소재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좀 익숙한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저도 그나마 많이 재밌어하는 게 중국사고 그래서 보니까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중국사의 정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하루바로 하루 때우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얘기하기에 좀 편해서 중국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